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총선거에서 연립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며 압승했습니다. 그간 정치적 사명으로 제시해온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오예진 기자. 네, 일본 총선의 최종 집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재당선은 이미 확실한 상황입니다. NHK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20분 현재 연립여당은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등 312석을 확보했습니다. 투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5석의 향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선 겁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선, 2014년 12월 총선, 그리고 2013년과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승리하면서 2012년 9월 당 총재에 취임한 뒤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5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선거에 임박해 창당하면서 초반에 주목을 받았던 희망의 당은 중간 개표에서 49석을 얻는 데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진당 출신의 진보개혁파 의원들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52석을 얻어 크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압승으로 사학 스캔들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헌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베가 추진하는 개헌은 자위대 존재 근거를 일본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는 방안으로 일본도 필요하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개헌안에 대해 가능한 많은 분의 이해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3월 당대회 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일본을 책임져온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개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은 총선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희망의 당이 여야 어느 쪽으로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진혜숙 PD입니다. 지난 7월 도민 퍼스트웨를 이끌고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압승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항마로 주목받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희망의 당을 창당하고 제1야당인 민진당도 사실상 흡수하는 등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싸늘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지난달 희망의 당 대표로 전면에 나서면서 일본 리셋을 외치며 신당의 정체성을 관용적인 개혁 보수라고 설명했습니다. しがらみの政治から脱却をして、そして新しい日本、新しい東京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나 실제 고이케 지사의 행보는 관용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입니다. 제1야당이었던 민진당의 입후보 희망자들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 및 헌법 개정 지지 등 희망의 당이 추진하는 움직임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민진당 진보계 입당 희망자 일부를 배제할 것이란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고이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희망의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 내 원전 제로를 제외하곤 정책 면에서 자민당과 큰 차별화를 두지 못한 점도 선거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후 고이케 지사는 당대표를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대표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주의는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하셨던 국민께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재개 입장 발표에 대해 여당은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사 중단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 역시 사과 한마디 없이 뜻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대통령은 당당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여전히 비겁하다며 직간접 사회 비용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산가족 교류 문제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김대중 대통령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 눈에 가장 밟혔던 분들이 실향민 탈북 주민들이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80대 고령인 이산 가족들의 평균 나이를 언급하면서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밝혔던 이산 가족 교류 재개를 향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산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인륜과 천륜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 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습니다.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 관철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남철수 피난민의 아들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부모님을 언급하며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향민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 이북도민 2세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아버지, 어머니의 동네에서 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야말로 북한의 미사일보다 100배, 1000배 강하다면서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이자 평화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석은 역대 두 번째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7년 만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